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멤버십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더 쓰기도 했고, 제 본업에 있어서도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달간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차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월 초까지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시장이 최근 들어와서 다시금 반등 추세로 진입을 하면서 다시 상승 파동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이 하락 파동은 위에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짧게 반복을 해왔고, 이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이 파산을 하면서 은행 연쇄 부도에 대한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고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 파산에 대한 위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정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로서는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오늘부로 이렇게 뿅하고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승 파동 쪽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지난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국면들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급격한 기울기로 급락이 진행이 된 후에 아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왔었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때도 이렇게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전에 하락 파동의 급락 구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번 하락 파동은 굉장히 마일드하고, 특히 이 급락 구간도 굉장히 짧고 약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지수가 상승 돌파했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전의 패턴들과 같이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의미 있는 조정 없이 바로 이렇게 이때처럼 급격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큰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수가 벗어나면서 다시 앞으로 큰 강세장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상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때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보다는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보면 이렇게 최근의 파동들이 저점을 이렇게 파동들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번 하락 파동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조금 더 이 위에 저항 매물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고서 비교적 가볍게 이 저항 매물대를 상승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상승 파동을 통해서 이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저항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번 강세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주봉상 이 보라색 조금 진하게 할게요. 이 121선까지는 수렴을 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800선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변수들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거예요. 자, 먼저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 연준 페드의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미국 FOMC 미팅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요 커런트가 4.75에서 5%인 상황으로 현재 금리가 5%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페드워치 사이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에는 FOMC 미팅이 없고 5월 3일에 다음 FOMC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현재로서는 0.25%를 한 번 더 올려서 기준금리가 5.2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이제 5%에서 동결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45% 정도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6월 14일에 있는 다음 FOMC 미팅에서는 5.25%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즉 5월에 5.25%로 한 번 더 0.25%를 올린다고 해도 그게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엄청나게 우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5.25%로 계속 갈지 아니면 이제 인하로 돌아설지로 갈리는 거지 더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기준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 금리에 대한 리스크와 공포감으로 하락을 해왔던 부분들은 모두 회복을 하면서 강세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투심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페드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가가 잡혀가는 것이 확실시 되어져야 하겠죠. 애초부터 금리를 올렸던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면 앞으로 금리를 5.2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 또한 배제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가 현재로서는 앞으로 4월의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대놓고 PCE 물가 지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을 한 만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PCE 지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PCE 지표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월간으로 보면 지난달에는 이렇게 0.6%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 달에는 이보다 더 둔화가 되면서 0.4%만큼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죠. 지난달에 4.7%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4.7%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 단위로는 나름 큰 폭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연 단위로는 상승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망치는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중요한 것은 실제 발표치가 이 예측치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연간으로 봤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 아마 주식시장은 다소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보시면 지난달에 4.6에서 4.7%로 올랐는데 이번 달에도 4.7%에서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예를 들어 4.8%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기는커녕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미 연준 페드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지금 페드워치에서 봤던 금리 전망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5.25%가 최종금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은행업에 대한
위기론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오늘 밤에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구독자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